현장에. 야, 이제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와, 안 사주고 뭐 밖에서 교수님한테 딱 하니까, 이거 만들어 봤어요? 이거 연대 보정할 수 있어요? 이거 책임질 수 있어? 재정을 보고 배상법 책임할 수 있어? 뭐 무지목짐을 들여대는 이런 여기서 주저앉을 내가 아니지. 예. 세일즈를 했습니다. 마케팅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일본에 이제 저기 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일본의 이제 첫 장비를 일본에서 수출했는데, 후쿠오카에서 그래서 한 시간 떨어진 곳에 첫 장비 수출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수출했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 수출하면 돈 그냥 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예.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금, 계약이행 보증금, 하자이행 보증금 해가지고 7, 8번에 걸쳐 돈을 나눠봤는데, 그 하나하나가 허들이라. 돈 다 받을 때까지 이메일 제가 쓴 게 650개, 가서 미팅한 게 100번. 돈 다 받았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100번 가야 물건 하나 제대로 판다, 이겁니다. 맨 마지막 줄. 이게 기업가적인 핵심이에요, 이게. 예? 이게 뭐 아이디어 좀 갖고 있고, 예,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이게 뭐 아이디어 좀 반짝 갖고 있고, 내가 뭐 학벌도 좋고, 내가 뭐 노노노노.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사바세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 그래서 제가 수출하고 처음 받은 달러인데, 제가 1달러를 찾아가지고 제가 액자에 걸어놨습니다. 왜 걸어놨냐? 안 잊어버리겠다, 내가 수출한 거 이거. 그래서 내가 초심 안지 이거 달러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4년에 7천만 불 수출탑을 했습니다. 7천만 불 수출하면 랭킹이 우리나라에서 랭킹이 큰 기업들 빼고 한 20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들의 그 층이 얇은데, 어쨌든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아까 제가 달러를 벌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 실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상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상인이 이게 모범납세자 재정경제부 표창장인데, 먼저 이 상 말씀드리고, 이거는 집에 있으면 우편으로 배달되는 상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상 중에 하바리상이라. 대통령상, 훈장, 금상이, 이건 상도 아니야. 저는 귀하게 생각하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이 관악구 잘해주면 재정이 낮은 구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래도 법인세, 걔도 창업을 해서 법인세를 내고 그러니까 관악 세무서장의 강추에 의해서 이 한덕수 장관께서 이 표창장을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근데 상 중에 하바리상이니까 오실 건 없고 그냥 집에 계시면 그냥 우편으로 그래서 이제 받았습니다. 자, 이걸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뭐가 달라지냐, 느낌이 달라. 야, 우리 총장님, 보니까 총장님 월급도 보니까 내가 내는 세금에서 나가는 거네, 이게. 옆에 있는 교수님 연구비 이거 전부 내가 내는 세금에서 나가는 거네. 그러니까 마치 이게, 혹시 여러분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은 가장이고 돈 쓰는 사람은 안 가장이죠, 그죠? 예, 안 가장은 가장을 절대 이해 못함. 이해 절대 못함. 왜? 돈 안 벌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급을 주는 사람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 절대 월급 주는 사람 이해 못함. 왜? 돈을 안 벌어봤기 때문에. 예? 요게 대한민국의,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난 당연히 받을 권리가, 받을 권리가 있어.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학교에다가요. 제가 그때는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제가 뚝 뛰어가지고 해서 우리 이제 학교에 기증을 딱 했습니다. 이거 내가 서울대학에서 교수로 해서 이거 했으니까, 서울대학에서 장학금 쓰시고 연구기 위해서 이런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0억 원인데 지금 하면 한 200억 원 될 겁니다. 지금 시가로는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저 기록을 깬 서울대 교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없어요. 무지무지 높은 저는 그게 몇 년 만에 깨지고, 앞으로 그걸 깨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 소원입니다. 빨리 저 깨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우리 또 이번에 총장, 우리 공대학장하고 해서 뭐냐면, 아무래도 그 정신을 이거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조그만 방입니다. 한 100평짜리 방에다가 박희재 창의 공간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아카데믹한 거 그래. 그건 우리 다른 교수들 다 배우고, 여기서는 실제로 세일즈 앤 마케팅, 파이낸싱,
그리고 비즈니스 앤 트레이드를 하는 거를 한번 가르쳐 보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금 이런 공간 뭐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에다가 해서 여기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를 하고 언제 시작한 지 한 몇 달, 한 몇 달, 한 두세 달 됐습니다. 제대로 시작한 지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서 하여간 정말 이 땅에 정말 대한민국 엘리트들부터 이 기업가 정신, 기업가를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모두 공무원 하겠다 그러고 모두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식 대체 누가 국민을 먹여 살리고 누가 국민을 월급 주고 도대체 손은 누가 키울 거냐 이건. 기업가 키워야 되는데 기업가를 엘리트가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누구냐? 저는 경제학자인 슌페터입니다. 저는 슌페터를 이거 보고 울어버렸어요. 이 슌페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노베이션하고 엔트러프리즈, 혁신하고 기업가 정신은 한 나라가 서바이브하고 서스테인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걸 이미 설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믿은 점이 뭐냐면 저게 팩트고요. 저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결국은 혁신하고 그거가 엔트러프리너십이 연결되는 이런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 우리 생존을 담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서스테인 담보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역사의 교훈이고 우리 앞서서 명멸해간 우리 선배들의 그로부터 얻는 교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오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노베이션은 그러면 무슨 뭐 고상한 특허 이게 아니고요. 하여간 뭔가 something new,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새 시장을 여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도 이것저것 해서 조합해서 새거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전부 혁신이다. 여러분 아이폰 있죠? 휴대폰 있죠? 이 휴대폰의 여기 혁신 기술 이거 20년 전에 개발 다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년 전에 다 거의 핵심 기술이 다 개발됐어요. 그런데 이게 힘을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업가인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저커버그, 혁신의 씨앗을 가지고 엔트러프리너십을 시행한 이 친구들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에게 혁신 기술 개발 열심히 해서 일본으로 뺏기는 거 똑같은 거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엔트러프리너십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게 뭐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요 꿰지 않으면 돌덩어리입니다. 돌멩이. 공기덩어리밖에 할 게 없어요. 저걸 꿰야 목걸이가 되고 반지가 되고 뭐 되는데 기업가가 뭐냐? 그걸 꿰는 사람이라. 뭘 꿰냐? 혁신기술, 파이낸스, 세일즈 앤 마케팅, 인력 이걸 꿰는 사람. 그게 대한민국 가장 필요한 뭐냐? 기업가를 키운다. 기업가. 이거를 기업가를 우습게 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법을 아까 규제 택도 없는 그런 규제들을 막 만들면서 이런 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지 뭐. 뭘 개념? 대한민국 뭐 먹고 살 거냐 도대체? 뭘 개념이다 이거지. 하여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혁신 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이 두 개의 양바퀴가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걸 성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틴어입니다. monetus and munitus. 발음이 비슷하죠? 영어로 forewarned and forearmed. 남이 뭐 하는지 시장에서 경제자가 뭐 하는지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이미 대비책을 갖고 있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늦었으니까 어떡하지? 우리는 안 돼. 아니. 남이 뭐 하는지 알았어? 그럼 오케이. 그건 이제 forearmed하고 똑같은 것이다. 안 늦었습니다. 지금 남이 뭐 하는지 보았어요. 블록체인, NFT 굉장히 좋은 거. 오케이. 그럼 자 우리 뭐 해야 된다? 하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열정적이죠? 에너지가 막 느껴지시죠? 아마 이런 강의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주로 이제 NFT, 블록체인, 또 메타버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오늘 논의를 많이 했는데 또 아까 박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쪽은 이제 주로
계측 장비 뭐 이런 쪽이시거든요. 뭐 센스 이제 그 디스플레이 같은 거에 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카메라로 이제 측정해내고 하는 그런 계측 장비를 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아까 말씀드린 거의 1,000억 이상을 매출에 올린 그런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들어가 있는 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조업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얘기했던 이런 신산업들하고 이 도메인은 다르지만 거기에 맥맥히 흘러가는 그 기본적인 철학은 결국은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앙트레프레너십으로 연결할 거냐. 어떻게 우리나라에 정말 이노베이터들이 많은데 그 이노베이터들이 어떻게 앙트레프레너로 발전해서 또는 또 어떤 분들은 이노베이션만 열심히 하시면 또 앙트레프레너들이 많이 있으면서 서로 협업해가지고 하나의 그 새로운 이 산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되자 하는 말씀이 오늘 얘기의 가장 주안점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상하게 보니까 어저께 아침인가 제가 쓴 칼럼에 이제는 과학기술이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살고 죽는 문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오늘 결국은 혁신을 안 하면 죽는다. 이제 이런 말씀하고 그래서 오늘 사실 모든 분들이 다 혁신하시는 분들 이제 오늘 오셨는데 굉장히 클로징 이 스피치로 아주 정말 임프레시브하게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실 분을 몇 분 질문 받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요 마이크 여기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가 밀리터리 메타버스를 보유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여정을 힘차게 걷고 있는 밀리터리 메타버스 박희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참석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그 아침 8시부터 이 행사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왔는데 오늘 그 교수님의 강의를 비롯해서 여러 연사님들의 강의, 그 강의를 들은 게 저는 한 1조, 한 1000조의 가치를 느꼈던 그런 아주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진심으로 이 행사를 그 주최하시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연사로 활동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피날레 이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또 여기 계신 모든 청중들께 다 같이 멋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저 정말 좋은 멘트 감사하고 제가 여기 앉을게요. 멘트 감사드리고요. 근데 조금 제가 좀 이상하게 느끼는 건 제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자, 하나 또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뒤에 예. 우리 이 겉으로 봐갖고 우리 MZ 세대신가요? 젊으신 분들이 예. 아니 우리 저기 설명하죠. 먼저 하시고 우리 김 차관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설파해 주신 점 너무 감명 있게 강의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약간 느끼기에는 항상 혁신만 여태까지 얘기를 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혁신 피로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전에 뭐 식스 시그마라든지 각종 뭐 일본에 있었던 뭐 카이젠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혁신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도입해왔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걸 많이 뭐 한강의 기적부터 해서 성공을 해왔는데 지금 또 계속 혁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뭔가 이게 좀 계속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혁신에 대한 어떤 뭐 흐름이랄까요? 그런 거 없이
단편적으로 뭔가 흔들리는, 그래서 외부의 어떤 혁신이 좋은 게 들어오면 그게 혁신이라고 갔다가 또 나중에 지나면 또 새로운 게 혁신이 왔으니까 이걸 또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항상 우리 사회가 보면 너무 혁신 피로도를 느끼면서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이 또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좀 혁신 피로감도 살짝 느꼈거든요. 그럼 계속 이 문제되는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이 정말 우수하게 이 성과를 내셨지만 아직 그 후배가 안 나오는 이 혁신이 단절된 거에 대한 숙제는 마찬가지로 또 교수님이 그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 방안이 있을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그런 고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상당히 아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혁신에 대한 피로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원래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이재용 부회장, 뭐 미국 첫 마디가 지금 골 때리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대기업의 총수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결국은 이게 혁신을 일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익숙해 있어야 되지. 이제는 뭐 영일이 집수가 아니다. 그거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혁신의 단절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게 저는 뭐 관련돼 있냐면 우리가 대단히 그 생태가 열악합니다. 특히 아까 그러니까 혁신을 말로 표현하면 말로 한다는 건 묘하지만 하여간 뭐 글로 하고 책상에서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 좀 많고요. 실제적으로 현장 우리가 learning from trench가 뭐죠? 2차 대전 때 전선에 투입된 게 전선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전선에서.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얘기하는 이게 펄러스입니다. 이게 뭐 책상에 앉아서 남들이 인터넷 긁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learning from trench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뭐 책상에서 뭐 이론좀 갖다 놓고 좀 해서 그건 혁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미스가이드가 된 부분이 있다. 사실 혁신은 현장에서 그다음 from trench 그리고 러닝 커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생존과 직결돼 있고 이것이 프랙티스하는 걸 나타내자면 그건 가짜다. 뭐 이런 거에서 명확한 결정 내리고 밀고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별하는 건 결국 뭐냐면 이게 책상에서 나온 거냐 현장과 연결된 거냐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아까 마지막에 지금 아주 굉장히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걸 조금 좀 제가 우리 박 교수님 말씀에 좀 모더레이터로서 부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여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나 보네요. 이 모니터스, 프리 모니터스, 프리 미니터스라고 아까 있잖아요. 그래서 forewarned 미리 이제 이 뭐랄까 이제 경종을 울리고 워닝을 갖고 그리고 forearmed 이제 그 무장을 하라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 혁신이라는 거가 워낙 해외나 국내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전체가 요즘은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혁신이라는 게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젠 바뀌는 세상에 오늘 보신 대로 NFT나 뭐 우리 메타버스나 이런 얘기들은 몇 년 전에는 없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새로 막 나와서 이 세상을 바꿔가니까 혁신을 안 하면 죽는 거죠. 그 얘기 오늘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건 혁신은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고 피로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변화하는 세상에는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수밖에는 살 길이 없는 그 외에는 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의 변화에 경종을 갖고 워닝을 갖고 무장을 해가자 하는 이 마지막 말이 결국은 혁신가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져고 혁신 이노베이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야 된다 같아요. 그래서 이 앙트레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이란 말이 이제 비즈니스맨십이 아니라 앙트레프레너십이라는 게 요즘에 시대의 가장 큰 중요한 시대 정신인데 기업가 정신을 많은 분들이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가 정신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또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 강의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때마다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고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기 무슨 기업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변호사도 똑같고 의사도 똑같고 뭐 슈퍼마켓 하시는 분도 똑같고 모든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어제하고 똑같이 오늘 일을 하고 있고 오늘하고 똑같이 내일 일을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사장 기업의 CEO 출신 뭐 중소상장했지만 CEO를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당신이 앞에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제 선임자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당신은 그 선임자하고 똑같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을 하라고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에 똑같이 일을 하면 그 회사는 발전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에 전임자가 했던 것보다는 뭔가 다른 좀 더 개선된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다음 사람한테 물릴 때는 또 더 나은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내 스스로도 어제 내가 했던 일을 오늘 똑같이 반복하면 변화가 없는 거니까 죽는 거고 또 내일 또 변화가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변화하는 세상, 변화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혁신은 결국은 그런 변화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면에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한국은 그동안에는 패스트 팔로우로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변화라는 게 그냥 남 보고 쫓아가는 걸 하다 보니까 좀 쉬웠는데 피로감이 좀 덜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게 퍼스트 무버가 되면 근데 뭐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창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이제 더 막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창조력이면 저는 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재미있게 즐겁게 이게 이노베이션은 즐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제가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본 거예요. Completely agree. 자 우리 김창환님. 예. 예. 저는 사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박 교수님 강의가 워낙 좋고 또 감동적이고 이렇게 해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사실 해줬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그렇게 해버리셔가지고 제 질문에 좀 의미는 없어졌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06년쯤에 그 창업을 하실 때 그 관료의 벽을 엄청나게 이제 돌파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다. 아까 말씀하셨죠. 저도 늘 공이었기 때문에 그때 공무원을 했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한쪽으로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을 늘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5년쯤 지나가지고 교수님께서 산자부의 R&D 전략기획단장이나 이런 걸 하신 건 사실 공무원의 역할을 또 일부 하셨다고 보고 그 안에서 일을 해보셨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 15년쯤 사이에 혹시 관료들의 그간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게 변화가 좀 있었는지 혹시 느끼신 적 있으면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주 예민한 질문이고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저희 사회에 그 이너셔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 이게 이제 그 물리 법칙에 나오는 관성이니까 하고자 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 관성이 아주 크고요. 특히 그것이 이제 그 큰 조직 사회에서부터 커서 이 공무원 사회, 관료 사회 아주 전형적인 그 이너셔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이해도 하고 다 이제 다 그렇다고. 그런데 이게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바꾸는 거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우선 첫 번째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관행들이 뭔가 현장에서 바텀업에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탑다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뭔가 저 바텀업에서 하는 거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더더욱 거기다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정말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하는 그런 데는 이제는 그 엔트러프리너십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좀 들어와서 그래서 나라를 좀 바꾸는데 리디자인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임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청자님 같은 분들 얼마나 좋은 사례입니까? 그래서 정말 그냥 퍼머넌트 공무원으로 해서 하면서 그런 역할을 좀 하시게끔 하고 뭔가 이런 시스템이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영국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잘하는 성주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 가까이서 많은 경험하고 리스펙트하는 사람 월급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정말 언어식으로 봉사하십시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그런 틈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열고 그리고 관성을 바꿀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생존을 위해서 이런 그 자세가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있고 또 우리 관료 사회, 우리 국가 정치 사회에서도 그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식사 시간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어서 혹시 한 분 정도 더 있나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박희재 교수님께서 뭐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기업인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많이 오셨는데 특히 또 젊은 기업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오늘 주제가 됐던 NFT 또 뭐 블록체인 또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젊은 기업인들이 많은데 이 선배 기업이자 뭐 학자자 뭐 다 정부의 일도 하시고 하셨는데 선배 기업인으로서 우리 후배 기업인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도움의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가 되십시오. 매. 냉철한 머리와 그 다음에 발빠른 날개와 발톱을 갖고 계십시오. 동물을 잡을 때 매들이 동물 잡는 거 보셨습니까? 경고가 아니야. 가서 낚고 채고 날아갑니다. This is the business world.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아주 차갑게 계산하고 채고 올라가야 됩니다. 시장을 차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뭐 1 더하기 1은 2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가 되십시오. 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가 우리 옛말로 해동총인데요. 중국에서는 우리 해동총을 보물 중에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역사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방의 우리 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오늘 멋진 강연해 주신 우리 박희재 교수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강연과 진행 맡아주신 박희재 교수님과 주영석